안녕하세요. 자기치유자 김지영입니다. 지금 제 안의 감정은 분노 가득이에요. 분노를 가득 안고 산에 올랐어요. 산에 올라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지금 한참 걷는 그 산길 중간쯤에 있거든요. 나는 왜 분노하고 있는가? 분노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에 분노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묻고 내가 대답하고, 그러다 보니 그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니 그 분노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합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제가 다른 엄마들하고 다르게 자녀 교육을 남달리 하고 있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20여 년 동안 정말 좋은 교육, 바른 교육을 하고자 정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정말 옳은 교육, 좋은 교육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이제 정립을 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좋은 교육을 아이한테 하겠어요.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부모 교육 강사이기 때문에 매일 공부를 하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새로 나온 이론, 연구들, 그리고 또 교육의 방향들 매일 연구를 하면서 좋은 것들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이 학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스스로 주도학습,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제공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스마트폰을 주게 되었고, 이 아이가 스마트폰 세상에 빠지게 되었고, 세상에 빠지면서 전형적인 특성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재밌죠. 재밌는데 엄마들이 허락하는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은 아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엄마 눈을 피해서 엄마가 없을 때 스마트폰 세상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 서로 의심하고 질책하고 확인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다 보면 공부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책이 읽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 공부도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책 읽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왜? 시간도 없을 뿐더러 스마트폰은 재밌는데 책은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스마트폰은 그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봐봐요. 아이들이 뭐 새벽형 인간인 아이들이 있나요? 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새벽을 살 거야. 되게 그런 아이들은 진짜 어떤 아이들일까요? 제 아이도 지각 겨우 면하기 전에 간당간당하게 일어나서 눈 떠서 학교를 가요. 학교 갔다 와요. 간식 먹어요. 그리고 친구들 집에 가서 놀아요. 그 시간에 엄마 눈을 피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지만 자유시간이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신나게 놀다가 저녁 시간 돼서 와요.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아이가 읽어야 될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일기를 쓰고 국어, 영어, 수학 학습지 한 장씩 하고 필사를 하고 자기 전까지 그걸 해요. 근데 계산으로 하면, 시간 계산을 해보면 2-3시간이면 끝날 공부인데 12시, 1시까지 해요. 공부가 다 아직 안 끝났대요. 그 뭐 하는 걸까요? 공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대충 해놓고 어떤 날은 일기도 안 쓰고 썼다 하고, 그러고는 스마트폰으로 카톡 주고 받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몰래 노트 펴놓고 그림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걸 알지만 엄마가 봐줬다기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중간중간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해줬어요.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며 정의로운 게 무엇이며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리는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 들려줬어요. 그렇게 들려주면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변화해 갈 거라는 엄마의 강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일기를 펼쳐봤는데 세상에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안 쓴 거야. 매일 써야 되는 일기를.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어요. 너 일기 매일 쓰고 있니? 아니요. 일기는 매일 쓰는 거다. 매일 쓰도록 해라. 네 엄마. 그리고 애가 일기를 매일 썼을까요? 그 다음 달에도 두세 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아이와 대화를 했죠. 왜 엄마가 일기를 쓰라고 하고 네가 왜 일기를 쓰는지, 일기 쓸 시간이 부족한 건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 한다고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근데 오늘 아침에 아이 방에 논어 책을 가지러 갔다가 논어 한 권을 가지고, 예전에는 똑같은 책을 엄마 거 아이 거 사서 각자 필사를 했는데 이번 논어는 그냥 아이 거 같이 사서 시간이 다르니까 아이가 볼 때는 아이가, 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그걸 가지러 갔는데 일기장이 옆에 있길래 휘리릭 넘겼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 달에도, 지난달이죠, 5월달에도 일기를 몇 번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부글부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또 못 일어나고 알람은 계속 울리는데 얘는 자고 있고, 와, 저는 빡 돌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부모교육 전문가가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단다 저렇게 생각한단다, 무슨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기술만 전문가고 이론만 전문가지. 나는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자녀에게 기대가 많은 엄마. 화가 딱 올라오는데 아이가 일어나면서 짜증을 확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는 애를 깨워서 앉아. 엄마가 너한테, 너 아침에 학교 가는데 기분 좋게 가게 하려고 지금 엄마 감정 정리 중인데 너 정말 못됐다. 그러면서 애를 앉혀놓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들, 막 그런 말들을 아주 품위 없게 품위 없게 마구 해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입이 대빨 나오는 거죠. 사춘기니까 엄마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입이 대빨 나오는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손이 올라가서 다리를 탁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바짝 쫄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아이를 일단 학교에 보냈어요. 보내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아침에 계단 운동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공부해서 부모를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공부해야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책을 다 정리해서 치웠어요. 정말 마음에 공부를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해봐야지 이 공부의 소중함과 그런 자기 이제 학생으로서 배워야 하는 이 시기에 자유로움을 감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 치우고, 그리고 학교도 가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자꾸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림 그리고 그럼 학교 다녀야 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말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실컷 해라.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학교 가는 것들이 그게 부모를 위한 것이고
부모의 기준이었고 부모 눈치를 보는 것이고 그 부모의 눈치에 맞춰서 사느라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그 시간이 오히려 너에게는 독이다. 그건 잘못된 교육이다. 엄마가 잘못한 교육이다. 자식을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쾌락에 빠져들게 한 엄마가 잘못이 크다 하고 학교를 보냈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에게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엄마가 일기 썼니? 그럴 때마다 네 엄마 여기 할 때 본인이 본인을 속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그것도 연습이 되면, 습관이 되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죠.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고 잘 살고 열심히 사는 부모들, 자녀들 텔레비전에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산에 와서 걸으니 정리가 되고 마음이 좀 가라앉고 정리가 되고, 아이에 대한 그 분노는 사실 엄마의 기대에서 온 거였어요. 아이 잘못이 아니라 엄마의 기대가 컸던 거죠. 내가 교육자로서 공부하고 연구한 좋은 것들을 너에게 최소한만 준다. 너는 이것만 해라. 나는 너에게 자유를 보장했고 네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엄마는 직장도 내려놓고 너에게 자녀를 잘 키우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돌려준 건 뭐니? 이 기대, 그 나의 기대였던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의 기대. 어쩌면 일기 쓰는 일이 아이한테 싫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매일 일기 쓰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걸 좀 우연하게 그럴 날도 있지 하고 제가 받아들여 줬다면 아이가 그렇게까지 일기를 안 쓰지 않고 또 엄마 눈을 속여야 되는 그런 괴로움은 겪지 않아도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제 분노가 여기서 왔고, 앞으로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아이와 저와의 관계는 계속 이렇게 될 거고, 양심의 가책은, 거짓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연습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막아야 한다. 더불어 아이도 공부를 안 해보는 시간, 정말 내 쾌락처럼 내 쾌락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느리게 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아이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1년을 놀든 2년을 놀든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정말 자기가 느껴보고 또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때는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부모교육 강사이기도 하고 교육을 전공했고 또 공부했고 경력이 있지만, 저는 부모 역할에서는, 자녀 교육에서는 절대적인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답하면 그것이 자기만의 어떤 해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도, 저의 생각도 전문가의 옳은 말이 아니라 그냥 엄마예요. 엄마로서 교육을 공부한 엄마에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런 엄마의 일상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 가는지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안녕.